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맡은 박용덕입니다. 자,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먼저 12페이지 총칙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총칙이라는 말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총체적 규칙. 총칙이라는 말은 총체적 규칙인데 이 총칙에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게 총칙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두 문제가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목적은 10년 전에 한번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1995년도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한 번 나온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제도의 효시 유래인데요. 이런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객주 그간에서부터 중개제도가 시작되었다 했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명확한 문헌이 없으니까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인데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양가로 4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이 1984년 4월 1일 제정되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부르다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법이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면 14페이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4페이지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2014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변천 과정인데요. 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16페이지 법 제정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제정 목적도 시험에는 거의 10년간, 최근 10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 이 목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내드린 거 1번에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무 못합니다. 등록을 해서 개업을 해야만 중개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정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출제되지는 않았다.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중개업을 육성하는 데 건전하게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이 단순한 암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16페이지 밑에 기출문제도 나와 있죠. 이 기출문제도 17회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인데요. 이 법적 성질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양가로 1번 중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입니다. 중간법. 공법,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즉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 되겠고요. 공법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이런 게 되겠죠. 공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은 99%가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땄다고 바로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면 다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군구에. 그래서 이게 공법입니다. 시군구가 국가 등이잖아요. 국가 등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의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하고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비해서는.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산림조합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농업의 경우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를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구성을 보니까 법률이 51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38개 조문,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9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기출문제가 약 200개 지문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119개니까 이거 조문 하나하나를 거의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조문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게 많다고 했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8페이지 용어의 정의입니다. 별표하십시오. 18페이지 용어의 정의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 해마다 출제된다. 별표하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라면은 굳이 용어 정의를 할 필요 없겠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자, 용어 정의 먼저 보면 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개. 예,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 중개 첫 번째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요. 중개.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중개라는 것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 끼일 깨자, 가운데 끼어서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소개할 깨자 또는 끼일 깨자라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사람 사이에 끼어서 사람 인자가 2개가 붙어 있죠.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아무 물건이나 소개를 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를 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알선도 뭐 소개하는 거죠. 자,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느냐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권리금은 판례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금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이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권리금 알선하고. 그러나 만약에 토지를 알선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중개보수 초과 규정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이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되지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그건 중개하는 게 아니죠. 예,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가 있는데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당연히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다 들어가겠죠.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게 어려운데요. 이건 전부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하신 분들만 2차를 볼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시험을 1, 2차를 분리하면 물론 지금은 1차, 2차를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동시에 봅니다만은 그래서 1차 위주로 하시라고요. 이 용어가 다 민법 용어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 권리이다. 그리고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3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민법을 공부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요. 일단 이런 그 밖의 권리들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개고요.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업. 우리 교재 기본서 20페이지에 보면 중개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개업. 중개에다가 글자 한 글자만 더 더하면 중개업이죠.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요. 업이라는 것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친인척하고 이모하고 고모하고 친구하고 친구한테 친구 사이에 소개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 돈 받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자격만 취득하면 안 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본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등산할 때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거죠. 이제 장부에다 등록대장에다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학원 등록, 학원에 학원 명부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학원생이라고. 그게 등록이잖아요. 그 등록을 해야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7만 명이 있고요. 그중에 등록을 한 자, 중개업을 하겠다고 장부에 올린 사람은 11만 명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사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개공. 법 7600. 법 제7600, 7638호 부칙개공.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부칙개공, 부칙개업공개사 또는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제가 순서를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그냥 자격만 취득하면 여기에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 그냥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 등록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보조하는 것은 똑같죠.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입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24페이지 그 기출문제 용어 정의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25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